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학기에 기간제로 일을 하였고, 3수 끝에 경기도 중등특수 임용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1차 점수보다 9.33점 정도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사전에 학원에서 제게 주셨던 질문 목록에 따라서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한경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간제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고 강론을 분석하고 기출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에 조금 적합한 강의와 교재를 찾기 위하여 먼저 합격한 친구에게 물어보았고, 합격한 친구가 한경 선생님의 강의와 더 심플 교재를 추천해 주어서 한번 받아서 보았는데, 그것이 제 상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강의와 교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를 하면 시간이 많이 없는데 보통 언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4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출근 전 아침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한 5시에서 6시 정도에 기상해서 출근 전에 1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퇴근 후에는 지쳐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출근 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기간제를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때 진행했던 공부는 대체로 전날에 공부했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다시 인출하여서 모르는 내용과 아는 것을 한번 구별해 보는 것을 하기도 했고, 너무 졸리면 서서 인강을 들어봄으로써 이제 좀 잠을 좀 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게 어려우시면 기상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캠스터디 방법을 활용해서 같이 저와 공부하는 영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교육과정과 법을 녹음한 파일을 듣거나 한경 선생님의 똑똑한 암기 노트를 봤습니다. 이 암기 노트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편리해서 출퇴근 시간에도 어렵지 않게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일과 중에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대신 이제 수업 준비와 업무를 끝내놓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일과 중이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공부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한경 선생님께서 주신 마인드맵을 다시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재구성하기도 했었고, 교육과정과 법 자료를 제가 타이핑해서 만드는 것을 이 시간을 활용해서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또 다른 원칙은 수업 준비와 업무는 무조건 학교 안에서 끝내려고 하였고, 못하더라도 집까지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신 이제 업무와 수업 준비를 다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빨리 출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스위치를 켜고 이렇게 끄는 것처럼 학교를 딱 퇴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제 퇴근 이후에 퇴근을 바로 독서실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집으로 바로 퇴근하게 되면 다시 공부하기 싫어지고 쉬고 싶어지기 때문에 저는 독서실로 바로 퇴근을 하였고, 독서실에 이제 출근 가방을 놓고 다시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음으로써 독서실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좀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긴장감도 생기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시간 활용도를 높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함축해서 공부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3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분석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나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경 선생님께서는
법과 총론을 이제 암기할 때 긴 시간을 들여서 통암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기간제를 하면서는 다소 병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쉽지만 이 공부 방법을 포기하고 대신 다른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용 카페에서 여러 가지 빈칸 뚫기 자료들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그 법과 교육과정 원문의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원문 자료를 원문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워서 이제 제 나름대로 빈칸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3-4종류의 빈칸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시험 직전에는 이렇게 여러 자료에서 겹치는 부분만 붙잡고 계속 외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방안 곳곳에 외워야 할 것들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장이나 벽, 책장 같은 데에 외워야 할 것들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머리를 말리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쉽고 자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문자나 이제 표로 된 자료들이 조금 더 잘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출을 생활화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동할 때, 밥 먹을 때, 샤워할 때, 머리 말릴 때 이런 때가 모두 다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자료를 펼치는 게 귀찮거나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머릿속으로 오늘 배웠던 강의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계속 떠올리고 암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인출을 꼭 반드시 자리에 앉아서 펜과 종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틈틈이 부족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다 보면 복습의 효과도 높고 반복학습의 효과도 높아 저는 이 방법도 잘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교육학, 특수교육학, 총론, 법,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입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올인했던 시기가 여름방학 때부터입니다. 그때는 총론과 법은 하루에 최대 2시간, 교육학은 하루에 최대 3시간까지 공부하였고 남는 시간을 모두 특수교육학에 공부하였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는 9월 달에서 11월 달에는 점차 총론과 법은 최대 1시간까지만 공부하고 교육학은 최대 2시간에서 2시간 반까지만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모두 특수교육학을 공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특수교육학만 공부하면 당연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역을 좀 바꿔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행동수정을 공부하다가 너무 지치고 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인 정서행동 장애 영역을 공부하고 더 못하겠으면 하다못해 점자를 외우거나 혹은 지문자를 외우는 등 이렇게 영역을 좀 바꿔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 배분에서 중요한 것은 공부 영역별로 영역별로 최대로 정한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이 최대로 정한 시간이 넘으면 공부 진도를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바로 다음 공부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끝내지 못한 것이 찝찝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을 넘었다면 과감하게 공부를 접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과목별 밸런스가 유지되고 특수교육학의 진도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시간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한경 선생님의 강의 200% 활용법이 있나요? 입니다. 저는 1월에서 3월까지 진행되었던 기본 이론 강의인 천천히 특수교육학을 활용한 방법과 7, 8월 문제풀이를 통한 백지 인출반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찬히 특수교육학 강의를 들을 때에는 예습할 때 한경 선생님이 제공하신 마인드맵을 활용하였습니다. 예습할 때 마인드맵의 큰 줄기, 단원별 목차와 하위 항목을
암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과 책에 같은 색의 형광펜을 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책과 마인드맵에 같은 색깔로 목차를 색칠하면 시각적으로 한눈에 위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오늘 강의에서 배울 내용을 빠르게 속독하였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0분이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을 때에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연필로 밑줄 쳤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나 기본서에는 없지만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주시는 설명 등은 연필로 따로 이면지에 필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 복습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연필로 제가 이면지에 따로 필기했던 내용을 다시 포스트잇에 정리하여 책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한 이유는 단권화를 할 수 있되 또 책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밑줄 친 내용만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서 내용을 항목별로 유목화하고 그것을 살짝 적어두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통합교육 중에 스테이션 교수를 다룬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더 심플에서는 1번에서 10번까지 항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복습을 할 때 1번은 스테이션 교수의 방법이라고 1번 옆에 살짝 적어두고 2번은 목적, 3번은 장단점, 4번은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각 항목 옆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반기에 인출할 때 인출 단서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 8월 문제풀이를 통한 백지 인출반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경 선생님께서 하반기에 안내해 주시는 공부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암기를 위해 활용하였던 방법은 7, 8월 문제풀이에서 나온 내용이 더 심플에 있으면 그 내용을 더 심플에 빨간 볼펜으로 밑줄 치고 순살 강론에 있으면 순살 강론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암기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플에 연필과 빨간 볼펜으로 모두 밑줄 친 것부터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연필로만 밑줄 친 부분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순살 강론의 경우에는 7, 8월 문제에서 나왔던 밑줄 친 부분만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였지만 그래도 1차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충분했고 시험장에서 체감 적중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6번째 질문은 가장 비중을 두어서 공부했던 과정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저희가 가장 비중을 두어서 공부했던 과정은 특수교육학입니다. 공부에 비중을 둘 때에는 1차 시험 점수 배점에 맞게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중에서도 특수교육학이 법과 교육과정 점자보다 배점이 많기 때문에 특수교육학에 가장 많이 비중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암기 영역들, 법, 교육과정, 점자, 지문자, DSM-5가 결코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영역은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보다는 짜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규 공부 시간을 좀 덜 소모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나만의 학습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입니다. 제가 1차 공부를 할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보았던 방법은 메타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내 계획에 맞게 진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효율적인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 방법과 방향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8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입니다. 저는 밴드와 캠스터디를 이용한 기상 스터디와 생활 스터디를 제외하면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스터디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부의 어려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9번째 질문은 오랜 기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극복 방안은 무엇이었나요? 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공부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겨우 이만큼이고 또 남은 시간이 부족하니 어차피 나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자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럼프를 세 가지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실행 가능하게 계획을 다시 짬으로써 이 정도면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의욕을 다시 생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으로는 슬럼프를 받아들이되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법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관리형 캠스터디 프로그램이나 혹은 스터디원들과의 생활 스터디 등 공부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기 싫어도 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며칠 적응하다 보면 다시 그 공부 루틴이 회복이 되면서 슬럼프에서 좀 벗어나기 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다큐멘터리를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상황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감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좀 자극을 받고 공부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은 2차 시험이 어땠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입니다. 2차 시험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준비할 때도 수업 실현이었고 2차 시험 상황에서도 수업 실현이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낯선 조건들도 많았고 조건의 개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수업 실현이 가장 어려웠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실현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빡빡하게 구조화된 스크립트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틀을 구성하는 것이 좀 더 준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시험이 나온다면 기존에 자신이 준비했던 것을 다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보다는 만능틀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이 만능틀을 계속 활용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임기응변 실력도 늘고 그다음에 스크립트보다 확실히 외워야 할 내용이 적기 때문에 쉽게 내 것으로 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격자의 스크립트나 만능틀을 고민도 없이 무작정 외우는 방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먼저 내가 실현을 많이 해보고 다른 스터디원들의 실현도 많이 보면서 좋은 부분을 흡수하고 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양한 현직 교사분들의 수업 실현 영상도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만능틀을 먼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고민들이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선생님들만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이후에 이제 합격자의 스크립트나 만능틀, 수업 복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만능틀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조언이나 응원말을 해주세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제를 하실 때 특히 학기 초와 3월에는 확실히 시간이 부족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3월엔 어차피 못하니까 아예 그냥 확 놓아버리고 4월부터 하자라는 생각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핑계가 하나 생기게 되면 공부는 계속 미루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만 공부해도 좋으니 학기 초에는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대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하다 보시면 동료 선생님들과의 친분 관계도 쌓이고 월급을 버는 재미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기부여에는 도움이 되지만 별로 공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선생님께서 마시멜로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 눈앞에 마시멜로를 바로 먹는 대신 기다리다 보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참고 견디시고 공부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뒤에 오는 보상은 마시멜로 하나보다 굉장히 더 크고
더 큰 행복과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